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의정부 고산동 일대에 법무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는 2025년 말쯤에 이 법무타운이 완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앞으로 총 300억여 원을 투입해 도시 녹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를 더 푸르고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임기 중 의정부 시장을 그만두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한 차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던 연천 은통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의정부 고산동 일대에 법무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오는 2025년에 법무타운 조성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교도소 앞 농지입니다. 과거 재소자들이 노역의 일환으로 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곳을 법무타운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을 이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안이 검토 단계라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최근 시의회에 출석해 법무타운이 2025년 말 완공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안 시장은 LH가 법무타운 개발을 위탁받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내후년 착공에 2025년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시장은 그러면서 의정부지검은 법무타운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했으나 법원은 다수 이견이 있다며 이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개발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개발 대상지는 1970년대 이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렇다 할 개발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해 경기연구원 등과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는 또 고산동 일대 개발 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앞으로 총 300억여 원을 투입해 도시 녹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 2일 민선 7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밝히며 의정부를 더 푸르고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후된 도로나 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에 18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유휴지나 자투리 공간에 꽃길을 만드는 사업에 68억여 원, 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26억여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권역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오는 9월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안병용 시장은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해 미세먼지 감소와 도시 가치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안 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시장은 그러면서 민선 7기 의정부 시장으로서의 임기를 끝까지 수행할 것이라며 장관 자리를 준다고 해도 의정부 시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0년 제30대 의정부 시장에 당선된 후 내리 3선을 했으며 오는 2022년 민선 7기 임기를 끝으로 시장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총파업이 시작되자 수도권 학교들에서는 수업 시간이 단축되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심다의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업으로 급식 제공에 차질이 생기자 학교들은 우유와 빵 등 대체 급식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5만 2천여 명 중 약 14%인 2만 2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도 부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 등 이번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전체 123곳의 학교 중 절반이 넘는 77곳이
대체급식과 단축수업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체급식 대신 단축수업을 선택한 학교들은 점심시간 없이 평소보다 일찍 학생들을 하교시켰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빠지면서 돌봄 교실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파업 이유에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의 학업 시간에 공백이 생겼다며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이제 방학을 앞두고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급식을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 불편한 상황도 있어요. 점심을 먹지 못하고 평소보다 일찍 하교한 학생들 역시 배고픔 등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급식이 안 나오니까 배가 고픈 건 그런 건 있죠. 배고파서 되게 많이 집중도 안 되고 힘들었어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교섭이 좀 결렬이 돼가지고 저희가 파업을 3일 동안 진행하면서 더 되면 교섭이 더 이상 이제 또 진척이 없으면 부분적인 파업, 간부 파업 등등 파업을 더 진행할 예정이에요. 사실은. 결국 교육부와 학교 간 협상이 지연될 경우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교육부는 기본급의 1.8%만 인상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한 차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던 연천 은통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이 사업은 연천군과 경기도시공사가 총 1,100억여 원을 투자해 연천읍 일대 6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산업단지가 미분양될 경우 남은 부지 절반을 연천군이 매입토록 한 매입 확약 비율을 문제로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재검토 결정에 따라 연천군은 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미분양 용지 모두를 도시공사가 매입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연천군은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일 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모여 의심 신고에 따른 초동 대응부터 방역 조치까지 현장 시연했습니다. 도는 양돈농가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 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의 방송 전문 취업 교육인 경기도 영상아카데미가 3일 개강했습니다.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연출과 영상 촬영, 스피치 등 4개 과정에 16명의 교육생이 참여합니다.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동안 각종 영상 기자재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영상아카데미는 경기도가 보유한 영상 제작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방송 분야 취업 희망자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교육에서 방송 관련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 지역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경기도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0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상승했습니다. 경기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 1월 0.7%를 시작으로 6개월 연속 1%를 밑돌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2.3% 올라 전체 물가를 0.17% 끌어올렸으며 전기와 수도가스와 서비스 물가 역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 상승했습니다. 택배기사나 집배원, 대리기사처럼 이동을 하며 일하는 근로자를 이동 노동자라고 말하는데요. 직업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계속 밖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는 그야말로 사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이동 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조형진 씨. 하루 평균 300개에 달하는 할당량을 채우려면 12시간을 꼬박 일해야 하지만 쉴 시간도 쉴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에는 온열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배송하시다가 이제 배송하시면 솔직히 몸을 쓰니까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나시는 분들,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신다거나. 경기도는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도 쉴 것 없이 움직이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등 경기 지역 240여 곳에 조성.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을 개방하고 냉방기와 생수 등을 비치했습니다. 샤워 시설을 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이런 이동 노동자 쉼터들이 확실하게 정착이 할 수 있도록 더 확충할 거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복지 편의 시설까지 더 보강을 할. 도는 지난해 경기도 북부청사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한 데 이어 무더위 쉼터 운영 기간 동안 남부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 택배 물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철거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희망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양구의 한 가정집. 김할머니는 위태로운 슬레이트 지붕 아래서 수년째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하기는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거만 이제 세고 그냥 넘어갈 때 바닥에 있는 거에 넘어가면 올라가 뜯어낸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돈 주고 뜯어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달라니까 못하거든요. 지난 2013년 기준 슬레이트 주택은 계양 지역에만 450여 곳, 인천 전역을 따져보면 13,000여 곳에 이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관리가 되지 못하면서 지역 곳곳에 사실상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된다는 것을 다 주민들이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청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도 수거를 해가면 다 그 지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해로운 걸 알아도 건드리지 못하는 실정이죠. 계양구에서는 철거 비용 300만 원과 함께 일부 가구에 한해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치 비용이 지원금보다 더 드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 계양구는 관련 조례를 통해 지원 비용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지분 개량 비용을 30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조례가 공포되면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슬레이트 건물들. 도심 곳곳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면 지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목요일엔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덥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으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햇볕이 강해 빨래하기 좋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상당히 높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기시고 수시로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